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배당 수익률이 50% 뭐 60% 70% 되는 모기 리츠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주식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는 배당 수익률이 많아야 뭐 5%, 뭐 6%, 7% 정도 되죠. 근데 미국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원래는 모기지 리츠들도 배당 수익률이 5%, 6%, 7% 정도 됐는데 주가가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나고 막 그런 바람에 배당 수익률이 50%, 60%, 70%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배당 수익률이 50%, 60%면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억만 투자해도 배당만 1년에 5천만 원이 들어오니 그럼 매달 거의 400만 원으로 그죠? 매달 400만 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리처 상품인데 지금 하늘이 준 기회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50%, 60%, 70% 되는 어떤 모기지 리처 상품을 지금 소개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무턱대고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당 수익률 50%다, 60%다 해가지고 몰빵했는데 그 리처가 뭐 부도가 나면 그 다 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 리처가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위험이 크면 클수록 기회비용도 크니까 수익을 배당 수익률 50%를 얻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모기지 리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드린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의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가입에 다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6개월 회원가입비를 50만원으로 선정해주시는 많은 연락 바랍니다. 자, 제목을 모기지 리츠는 왜 배당 수익률이 50%에서 70%나 될까? 미국 걸 얘기하면 한국이 아니고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리처 시장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재택근무를 지속하면서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고정비를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공간만을 빼고 사무실을 뺄 것이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면 업무 효율성이 없어지고 직원들이 나태해질까봐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해보니 괜찮은데 할만한데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고정비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공간만을 두고 사무실 빼면 리츠한테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으니 이 상황이 지속되면 자영업자들은 폐업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실이 쌓이다 보면 여러가지 파격적인 임대 조건들이 나오며 수요 공급 법칙에 임대료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비단 사업용 건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직을 하고 월급이 없어지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산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리처 섹터는 이번 하락장에서 S&P 500 등 인덱스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XLRE에는 아메리칸 타워, 크라운 캐슬 등 통신 관련 리처 등으로 종목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언더퍼폼 했으니 개별적으로 보면 하락세가 더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P 500이 19% 하락했을 당시에 리처 섹터 ETF인 XLRE는 뭐 24% 하락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모기지 리츠 주식들이 주가가 폭락해서 배당률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미래 배당 수익률이 70%나 되고 미래 주가 상승률이 400%나 되는 주식이 많아졌다. 이러한 황금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는 리츠의 종류와 모기지 리츠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다. 모기지 리츠는 주가가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많은 리츠, 어떤 리츠는 뭐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뭐 50%, 70%로 치솟고, 그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면, 미래의 주가 상승률이 400%, 500% 될 종목이 생각보다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그 주식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 자산이 뭐 10억인데 내가 배당을 받고 싶어 가지고 하려 해도 배당 투자할 돈도 많지 않고, 그럼 이런데 뭐 한 5천만 원만 넣어놔도 배당 수익이 70% 나오면, 그죠? 월 뭐 300 나오잖아요. 만에 하나 부도가 난다 하면 뭐 내가 망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넣어놨을 때, 그래서 도대체 모기지 리츠가 뭔지를 알아보고 그 위험성을 알아본 뒤에 투자금을 결정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에쿼티 리츠하고 모기지 리츠가 있어요. 에쿼티 리츠는 실물에 투자하는 리츠, 즉 월세를 받아서 배당을 주는 리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빌딩이나 뭐 상가나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배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 에쿼티 리츠는 쉬운 거고, 그죠? 이 모기지 리츠가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모기지 리츠가 뭔가?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파생상품에 투자한 리츠, 저리의 자금 조달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한 차익으로 배당한 리츠로 나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기지 리츠는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레버리지를 뭐 6배, 7배, 8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수익을 크게 내는 리츠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생상품에 투자한 모기지 리츠가 도대체 어떤 건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모기지 리츠의 투자 대상에 따른 장단점. 먼저 모기지 리츠는 투자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주거용 리츠와 상업용 리츠를 나눈다. 주거용 리츠는 페니매나 프레디맥과 같은 기관에서 판매하는 저위험 주거용 MBS에 투자하는 리츠다. 상업용 리츠는 상가, 오피스 등의 상업용 모기지에 투자하는 리츠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에쿼티 리츠는 잊어버리고, 그 에쿼티 리츠는 잊어버리기 너무 쉬운 거니까, 그죠? 모기지 리츠만 있다고 가정하고, 모기지 리츠의 종류에는 주거용 리츠가 있고 상업용 리츠가 있습니다. 주거용은 뭐 말 그대로 주거용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리츠고, 상업용은 상가와 관련된 어떤 리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 리츠는 페니매는 여기 있죠. 미 연방저당금융공고 담보대출 채권을 사고 파는 미국 사기업인 The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의 속칭 프레디 맥은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 막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페니매와 프레디 맥과 같은 기관에서 판매하는 저위험 주거용 MBS에 투자한 리츠다. 좀 이따 MBS 설명하겠습니다. 상업용 리츠는 상가, 오피스 등 상업용 모기지에 투자하는 리츠를 나누게 된다. 자, MBS가 뭐냐? 주택저당증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뭐 지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MBS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MBS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스. 그러니까 모기지는 원래 뜻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뜻인데,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bet, 주택담보대출을 bet, 저당 잡아서 발행한 정권이 된 말이에요. 그럼 정권의 뜻이 뭐냐? 일정한 재산상의 권리만 유가증권으로 금전, 상품, 자본, 정권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정권이라면 자본, 정권이 주식과 채권을 가립니다. 그래서 정권은 주식만 말하는 게 채권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을 총칭해서 정권이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채권입니다. 여기서는 채권. 그러니까 주택저당정권.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그리고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 대출해준 주택저당채권을 대상 자산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담보부 증권의 일종이다.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이라고 한다.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20년, 30년의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채권, 주택의 건저당이 설정된 대출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그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중개회사 SPC에 팔고 유동화중개회사는 이를 담보로 하여 MBS라는 상품을 발행하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의해 이 MBS 상품이 판매가 되고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그 돈을 지급한다.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돈을 한 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한 셈이 되므로 그 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에게 주택을 담보로 1억을 대출해주고 B는 1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게 했을 경우 A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과 저당채권을 근거로 정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유동화 중개회사를 통해 정권을 발행, 투자자에게 매각해 대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 유동화 과정을 통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활성화되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값의 20%에서 3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자, MBS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MBS는 이 모기지 리츠를 이해하려면 MBS를 이해해야 됩니다. MBS.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일단 이 설명이 기니까 2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15분이 초과하면 유튜브 방송이 중단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 가서 MBS의 주택저당증권이 뭔가를 설명하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50%, 60%, 70% 받는 과정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투자금도 결정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2번, 3번 듣고 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